의사들은 혈관이 약한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종류의 통곡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거듭 상기시킵니다. 조용한 오후 은퇴한 노년의 친구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혈관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통곡물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록 허구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다리와 발이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노인이 있었는데 혈관이 심하게 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는 정제된 음식이 맛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은퇴한 노부인의 또 다른 가상의 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의 비결은 통곡물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통곡물은 장 연동 운동에 도움을 주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혈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식습관을 바꾸고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체육관에 가서 땀을 흘리거나 특정 식단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점차적으로 정제된 음식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예를 통해 노인들이 식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혈관 건강은 자연스럽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는 차 한 잔 속에서 통곡물과 혈관 건강에 대한 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나이가 많아졌지만 삶에 대한 열정과 건강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혈관이 나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혈관벽의 손상, 혈류의 방해, 혈액 성분의 이상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귀리, 보리 등의 식품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특별한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콜로이드를 형성하고 과잉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을 흡수한 후 배설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비와 복부 팽만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은퇴한 노부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손자의 권유로 매일 아침에 오트밀을 마시고 저녁에는 보리밥이나 흑미밥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녀의 소화장애는 점차 완화되었고 그녀의 생활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심혈관 검사 결과가 이전보다 좋아졌고 의사는 이것이 그녀의 식단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흑미와 현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곡물이 혈당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혈당 변동폭이 큰 사람들의 경우 현미, 귀리 등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당 최고치로 인한 갑작스러운 혈관 압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이지만 계몽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식단에서 통곡물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기존 혈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통곡물을 일상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합시다. 이러한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 뒤에 숨은 건강 개념은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항염증 및 항산화 식품을 늘리는 등 식단을 일부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매일 식단을 조정하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어두운 야채와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혈압이 점차 안정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드 와인에 관한 흥미로운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예에서 한 노부인이 매일 밤 저녁 식사와 함께 적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또한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 마시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 노인이 가족의 격려와 지지를 받아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혈류가 개선되어 어지럼증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급된 음식과 음료 외에도 노인들은 매일 식단에 생강, 마늘, 체리와 같은 항염증 식품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에는 천연 화합물이 풍부하여 신체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매일 소량의 생강과 다진 마늘을 고집해서 먹으면 관절통 증상이 완화되고 의사도 이 식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또한 적당한 견과류 섭취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과 같은 견과류 식품에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및 유익한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합니다. 또한 고혈압 병력이 있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공식품과 디저트 섭취를 줄인 후 혈압이 더욱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한 신체 활동과 합리적인 식사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는데 익숙한 노인은 같은 연령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혈액순환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활동과 건강한 식단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항산화 및 항염증 식품을 선택하는 것,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 고염분과 당분이 많은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 모두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돋보기 안경을 벗었습니다. 알고 보니 살인자는 노인성 백내장. 방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은 돋보기도 안 꼈는데 어떻게 백내장에 걸렸다고 할 수 있나요? 백내장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 아닌가요? 지역 병원에서 온장 삼촌. 신체 검사를 받은 후 아내 이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선명해진다. 정말 백내장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이모는 다음날 큰 병원에 가서 살펴보는 게 어떨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답했다. 장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장 삼촌은 질문을 갖고 병원 안과를 방문했습니다. 안과 의사는 장 삼촌에게 지역 의사가 내린 진단이 일반 눈인 노인성 백내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 사이의 질병. 더욱이 장삼촌의 백내장은 백내장 중에 핵백내장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백내장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은 근거리 시력의 증가입니다. 노인들이 돋보기를 착용하는 이유는 핵백내장을 앓은 후 근거리 시력이 좋아지고 가까운 사물도 또렷하게 볼 수 있어 노인들이 돋보기를 벗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장삼촌이 돋보기 안경을 벗게 된 원인은 핵노인 백내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성 백내장은 노인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력이 0.5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정체는 눈의 중요한 굴절 조직입니다. 투명한 수정체는 빛을 망막에 집중시키고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렌즈는 카메라의 렌즈이고 백내장은 렌즈의 불투명도이며 이는 카메라 렌즈가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의 발병률은 점차 증가합니다. 더욱이 백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노인성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의 다양한 발현에 따라 피질 백내장, 핵 백내장 및 훈황화 백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질 백내장은 가장 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환자는 항상 안개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눈의 통증과 같은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시력이 점차 감소하는 피질백 내장과 달리
핵백내장은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워 환자의 근거리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삼촌처럼 가까운 거리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낮은 처방으로도 돋보기를 착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돋보기를 벗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원거리 시력이 저하됩니다.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 모두 심각하게 감소됩니다. 훈항아 백내장 환자는 눈이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인 것처럼 흐릿한 느낌을 받는 등 심각한 시력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인성 백내장 수술은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법. 백내장을 제거하는 약에 대한 광고는 많지만 혼탁해진 수정체를 다시 맑게 만드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노인성 백내장 치료의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백내장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동시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술법은 수정체유화술로 절개 부위가 작아 조직 손상이 적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시력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 수술을 받기 전에 백내장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삼촌과 이모는 서로 다른 채널에서 얻은 의학적 지식을 종종 교환한다.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내장은 수술을 받기 전에 성숙해야 한다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학적 지식이 많이 퍼져 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를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이 이를 핑계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수술 최적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운 백내장 눈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인성 백내장은 환자의 발병 시기에 따라 초기 단계, 확장 단계, 성숙 단계, 과성숙 단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숙한 백내장은 환자의 시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과성숙 백내장은 시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눈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백내장의 치료 원칙은 조기 약물 조절입니다.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과 자기관리 능력을 저하시키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해의 해석. 노인의 시력 상실은 백내장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시력 상실을 백내장이라고 생각하여 시력 상실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다른 안과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백내장 외에도 녹내장, 노인성 황반변성 등 다른 안과 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일부 노인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 고혈압 망막증, 망막정맥 폐쇄 등 더 위험한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구내 렌즈는 비쌀수록 좋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안구내 렌즈 제조 기술도 점점 발전하여 처음에는 단초점 안구내 렌즈만 있었으나 나중에는 이중초점 안구내 렌즈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난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IOL이 더 많은 초점에 초점을 갖는 광학 기능이 많을수록 가격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싼 안구내 렌즈는 더 많은 광학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백내장 환자의 수술 후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 모두에 대한 시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고가의 안구내 렌즈는 더 높은 수준의 건강, 즉 매칭을 요구합니다. 각막, 홍채, 망막 등과 같은 다른 안구 조직에만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구내 렌즈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특수 설계된 안구내 렌즈는 다른 안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백내장 환자는 어떤 종류의 안구내 렌즈를 선택할 것인지 안과 의사와 상담할 때 자신의 안과 검진 자료에 대한 의사의 분석을 잘 듣고 종합적으로 자신의 눈에 가장 적합한 안구내 렌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밤 여기를 쥐어짜면 남자의 경우 더욱 강해지고 여자의 경우 젊어지게 됩니다. 특히 신장에 좋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작은 귀에는 93개의 경혈이 분포되어 있으며 신체 전체의 기관과 조직에는 여기에 특정한 반사 영역이 있습니다. 신체의 병리학적 변화, 통증 및 민감성이 있으면 피부의 전기적 특성 변화, 변형, 변색 및 기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귀의 해당 부위에 흔히 발생하는데 귀의 해당 부위를 자극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노인 중에는 귀가 크고 귓볼이 매우 긴 사람이 많습니다. 큰 귀는 강한 신장 에너지를 의미하고 긴 귓볼은 건강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작은 귀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건강에 해롭고 지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귀 건강보약 사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10분씩 꾸준히 하시면 내장과 전신의 기혈순환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와 혈이 원활해지면 통증이 덜해진다. 집게손가락과 중지를 귀 속에 집어넣고 엄지손가락을 귓볼 뒤에 대고 새손가락으로 머리 전체와 얼굴 부위를 꼬집어 문지릅니다. 검지와 중지를 가만히 유지한 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동작을 하며 시계 방향으로 50회,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회 반죽합니다. 그런 다음 귓볼을 아래쪽으로 당깁니다. 뇌를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귓불 부위는 귀의 머리와 얼굴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귀점은 인간의 뇌 및 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귓볼을 정기적으로 마사지하면 얼굴이 아름답게 되고 마음이 상쾌해지며 뇌가 강화됩니다. 검지나 중지의 손톱을 잘라 귀구멍에 넣은 후 손가락이 귀구멍의 모든 부분에 닿도록 힘을 주어 앞뒤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하루 100회 실시합니다. 오장육부의 독소를 비운다. 귀 소켓은 귀의 중심 부분입니다. 내장에 해당하는 귀 포인트가 모두 귀 소켓에 있습니다. 귀 소켓의 다양한 지점을 자극하면 5개의 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 소켓은 쉽게 문지르지 않으므로 손가락을 사용하십시오. 엄지 전체와 검지 대부분을 사용하여 귀 바깥쪽 가장자리를 잡고 하루 100회 앞뒤로 문지릅니다. 팔다리가 튼튼해 수명이 길어집니다. 귓바퀴 바깥쪽 가장자리의 귀점은 주로 인간의 팔다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하고 민첩한 팔다리를 가진 사람들은 귓바퀴의 바깥 가장자리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팔다리가 얇은 사람들은 귓바퀴의 바깥 가장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귓바퀴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장기간 문지르면 팔다리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삼각형 부분의 뒷부분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삼각형 부분을 누른 후 꽉 집어서 검지와 중지를 움직이지 않고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동작을 한 후 먼저 문지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50번 문지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번 문지릅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위장에 영양을 공급하며 잦은 배뇨를 예방합니다. 귀의 삼각형 부분은 삼각형 포사, 대나선의 하부 십자, 나선과 삼각형 포사에 인접한 부분이며 인체의 비뇨생식계에 해당하며 2가지 중요한 경혈이 있습니다. 동정심과 SHENMEN. 이 부위를 꼬집으면 음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배설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귀구멍에 삽입하고 반대쪽에서 혈압 강화제 홈을 잡고 엄지 패드를 항고혈압 홈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며 하루 100회 문지릅니다. 마사지를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귀 뒤쪽에는 인체의 뒤쪽에 해당하는 스텝다운 홈이라는 홈이 있습니다. 귀 뒤쪽을 문지르는 효과는 척추를 꼬집는 것과 같으며 몸 전체의 기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귀를 문지른 후 앞뒤로 50회 문지른 후 상하로 50회 문지릅니다. 효과는 2배, 몸은 100배 강해집니다. 귀의 각 부위를 마사지한 후 귀 전체를 한 번씩 문지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마사지로 효과를 보았던 부위의 기가 몸 전체에 더욱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동작을 마친 후 귀가 뜨겁고 온몸이 따뜻하며 손에 약간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면 효과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기, 혈액, 경락 및 내장 몸 전체가 운동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귓볼은 얼굴과 동일합니다. 열로 인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거나 얼굴에 작은 여드름이 나타날 때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반죽하면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적인 침술은
규칙적인 귓불 마사지가 피부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흔히 하와로 알려진 갑각강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으며 순환계의 건강관리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귀와는 가슴의 내부 장기와 동일합니다. 협심증이 있을 때에는 먼저 침착하고 당황하지 말고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하며 상체를 들어 올린 다음 아래 귀와를 누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위와, 즉 귀강 위의 갑각강은 인간의 복강과 동일합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신장과 비장을 강화시킵니다. 한의학에서 딸꾹질로 알려진 딸꾹질은 대부분 비장과 위에, 허약함과 과식으로 인한 위기 역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한의학에서 불면증이라고 불리는 불면증은 주로 심장과 비장의 허약, 간기의 허약으로 인해 발생하며 아래 귀구멍의 심장 경혈과 비장과 간을 누르고 문지르면 발생합니다. 윗귀 포사의 경혈, 귓바퀴의 말초나선은 몸통 및 팔다리와 동일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통증 및 기타 신체적 통증이 있는 환자는 나선을 더 눌러야 합니다. 아픈 부위를 문지르는 것은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를 문지르면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특정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경혈을 뭐라고 부르든 어떤 부위에 해당하든 상관없습니다. 누르면 아프다면 계속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통증 지점 중 몇 가지를 기억하고 전체 동작을 완료한 후 적절하게 마사지하면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코털을 뽑을 수밖에 없나요? 이러한 사악한 결과는 당신에 의해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위생이나 외모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코털이 빨리 자라서 콧구멍까지 노출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코털은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털을 다듬기 전에 반드시 상식을 숙지하고 그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털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체는 항상 숨을 쉬는데 코털은 공기 중에 입자나 유해물질이 콧점막을 자극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코털을 뽑거나 과도하게 다듬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여과와 차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코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코털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콧점막을 보호할 수 있으며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는 이러한 코털이 보습 역할을 하지 못하여 점막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되기 쉽기 때문에 건조되면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나고 코피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털은 콧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정상적인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나치게 가지치기를 하지 마십시오. 코털을 직접 뽑아도 되나요? 코털이 항상 튀어나와 콧구멍이 노출되어 비위생적인 느낌이 든다면 전문적인 트리밍 도구를 사용하여 짧게 자르되 직접 잡아당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며 긴 코털을 뽑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뽑은 후에는 코점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털을 제거해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여과, 차단, 유지할 수 없으며 다른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털이 나오면 제대로 다듬을 수 있지만 직접 뽑아내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털을 뽑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튀어나온 코털은 항상 뽑아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인지하여 코털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튀어나온 털을 자주 뽑는 경우가 많아 축농증, 비염 등의 발병률이 높은 사람도 있고 코털을 제거한 후에도 여과 및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이 존재합니다. 코를 뽑거나 코털을 뽑을 때 세균이 쉽게 들어가 특정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코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코털을 뽑은 후에는 비강 내부 환경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건조해지기 쉬우며 연약한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도 모두 코털 제거의 부작용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니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며 많은 중년 및 노인 친구들도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종종 누렇고 수척해 보이며 그의 얼굴은 항상 얇은 노란 공기로 덮인 것처럼 느껴지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쉰다. 나도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매일매일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어딜 봐도 불편해요. 맨날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편하게 숨 쉬세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간경맥이 막혀 간혈이 부족한 것이 분명했다. 이후 한의사 친구의 권유로 매일 다리 안쪽을 3개 눌러 2주가 지나자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졌으며 몸 전체도 좋아졌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매일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는 것이 정말 마술적인가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말해보면 갑자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허벅지 안쪽은 간 경락의 경로입니다. 매일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는 것은 간 경락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간 경락은 쓸개를 따라 흐르며 폐, 신장, 위,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경선은 담낭경이 끝나는 지점인 엄지발가락의 다둔 지점에서 시작하여 발등을 따라 올라가다가 종아리 안쪽에서 인체의 회음부까지 생식기를 중심으로 원주로 이어진다. 하복부로 들어가고 배 옆에서 위쪽으로 비인두를 거쳐 정수리의 백회점에 이르고 두경로와 직접 교차한다. 물론 간경맥에는 눈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입으로 내려가 입에서 끝난다. 전체 경락에는 경혈이 많지 않으며 좌우에 총 28개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이 있으면 막혔다는 뜻이고 움직이면 통증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위 친구의 문제에 대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 경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 간경락을 누르면 간경락을 잘 지울 수 있고 간에서 혈액을 성공적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담낭경선과 협력하면 1년 내내 기혈이 충분합니다. 매일 허벅지 안쪽을 문질러 간 경락을 긁어냅니다. 매일 간 경락을 긁으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황제내경은 간을 인체의 장군이라고 부른다. 이 장군의 임무는 군대를 이끌고 체내에 축적된 독소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독소에 저항하는 것이다. 간 경락에 이상이 생기면 안색이 좋지 않고 목이 마르고 메스꺼움, 설사, 질통, 요통, 약지 통증, 불안감, 의사결정력 부족 등 몸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겪게 된다 등. 이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노력만 필요합니다. 매일 간 경락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간 경락에 페이다는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며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두드리면 됩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간이 눈을 뜨게 한다고 믿으며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간 경락을 긁어주면 간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눈에도 영양을 공급합니다. 과도한 간 화제는 사람들에게 갈증, 노란색 소변 발열, 붉은 혀 및 노란색 코팅, 끈끈하고 빠른 맥박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하며 일부 사람들은 과민성 및 안구 건조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 경락을 긁으면 간에 있는 불을 없앨 수 있다. 기와 혈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 간화를 없애는 것 외에도 간경을 긁으면 간경을 열어 이 경락의 기와 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간 경락의 기와 혈액이 원활해지면 간은 혈액의 저장을 관장한다는 카타르시스 기능이 강해지고 신체의 힘줄이 더욱 탄력 있게 됩니다. 어찌 인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약할 수 있겠습니까? 탈장, 복부팽만, 통증 예방 및 치료. 탈장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간 경락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다. 이는 간경맥이 생식기를 둘러싸는 12경락 중 유일한 경락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남자는 탈장으로 나타나고 여자는 복부 팽만감과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로 인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 경락을 긁어내는 놀라운 방법 1초 만에 배워보세요. 간 경락을 긁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문장에 따라 간 경락 전체를 마사지하십시오.
방법 손바닥 뒤꿈치를 이용하여 허벅지 뿌리부터 무릎까지 밀어줍니다. 또한 주먹을 쥐고 내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로 아래로 밀어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번 300번씩 밀어주세요. 통증을 참을 수 없거나 피부가 긁히는 것이 두렵다면 비누나 기타 윤활유를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밀방망이를 이용해 간경선을 긁어내는 것보다 더 유용한 방법도 있다. 밀대를 사용하여 매일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세요. 효과가 좋습니다. 1. 40cm 정도의 밀방망이를 준비한 후 침대 위에 자연스럽게 등을 대고 누워 발바닥이 서로 마주보도록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이 자연스럽게 놓이게 됩니다. 당신 앞에서 2. 밀방망이를 손에 쥐고 허벅지 뿌리부터 무릎관절 앞쪽까지 두드립니다. 강도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려야 하며 강도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힘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팁 일반적으로 매일 밤 한 번씩 두드리고 구르면 충분합니다. 허벅지를 굴린 후 하복부 양쪽을 적당히 굴리면 간 경락을 준설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너무 많은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배는 두들겨 패면 안 되지만 밀방망이 양쪽 끝을 이용해서 누르면 된다. 강도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점차적으로 올려 내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한다. 매일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니 2주가 지나자 기분이 훨씬 나아졌고 얼굴도 밝아 보였으며 활력이 넘쳤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긁는 것은 간경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간 경락을 긁어주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매일 이 시점에 배변을 할 수 있다면 장수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은 배변을 해야 하며 배변의 빈도는 하루에 12회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하루에 생산하는 대사 노폐물과 노폐물이 시간 내에 배출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변비의 문제 변비의 발생은 일일 수분 섭취량이 너무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변비 환자의 경우 체내에 노폐물과 독소가 장기간 축적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아니면 대장암, 심각한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좋은 배변 습관이 우리 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매일 이 시간에 배변을 할 수 있다면 장수 체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세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생성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도 이때 독소와 노폐물이 배설될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몸에서 배출되면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침 식사 후에 배변을 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배변을 할 수 있다면 신진대사 속도도 빨라지고 몸이 완전한 이완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최선이다. 매일 배변할 시간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배변은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편집자는 배변 빈도를 대중화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13회 배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랫동안 배변을 하지 않으면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13회 배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적시에 배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내에 남아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흡수되어 배출이 어려워지고 유해한 독소와 노폐물도 흡수되어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좋은 배변 습관을 갖는 것도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변비는 우리 몸에 매우 해롭고 쉽게 구취나 위장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더 건강하고 미래에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난 후나 아침 식사 후 12시간, 즉 89시쯤에 일상생활에서 좋은 배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침에 배변 사이에 배변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적시에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장의 손상을 줄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빨리 늙어버립니다. 양기를 즉시 보충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양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일찍 늙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한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책상에 앉아 일하거나 공부할 때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지고 경추는 긴장되어 먼저 두 경락을 억제하여 몸 전체의 양기를 억제합니다. 또한 경락은 몸 전체의 양기를 억제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척추 전체가 쉽게 휘어지고 사람의 정신도 쇠퇴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정신적 노동으로 인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인해 소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모두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하나의 경혈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경혈이 바로 호의혈이다. 호우시는 소장 경락에 있는 지점으로 손을 주먹으로 쥐었을 때 중수지 절관절 뒤에 가로줄 끝이 이 지점이다. 팔경이 만나는 지점으로 두경을 연결하여 심화를 해소하고 양기를 강화하며 경추를 정돈하고 눈을 가늘게 하며 척추를 곧게 한다. 임상적으로 경추, 요추,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점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거나 작업함으로써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고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양손의 HOUXI 포인트 부분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고 손목 관절을 사용하여 손을 구동하고 쉽게 앞뒤로 굴려 자극 효과를 얻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를 읽을 때 손을 어떻게 놓는가? 한 손은 마우스 위에, 다른 한 손은 키보드 위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뻣뻣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때는 좀 더 유연하게 손을 자유롭게 하고 손의 후시 포인트를 테이블이나 키보드 가장자리에 대고 앞뒤로 굴리며 35분 동안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자극하면 충분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행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눈은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하루만 꾸준히 하시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퇴근할 때 목이 피곤하지 않고 눈도 많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면 우선 요추와 경추가 쉽게 펴지는 동시에 눈도 이전보다 사용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쁘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 시간마다 HOUXI 지점을 문지르도록 알려주는 알람 시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HOUXI를 문지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운전할 때 도로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거나 빨간불이 켜졌을 때 HOUXI를 스티어링 휠에 놓고 앞뒤로 여러 번 굴리면 매우 편안할 것입니다. 이때 남들은 화를 내고 싶어 불안해하는데 당신은 경맥을 풀고 심장의 불을 없애고 정력을 조절하고 척추를 곧게 펴고 눈을 날카롭게 해주는 효능이 무궁무진하다. 화내지 말고 활기차게 행동하세요. 어서 때로는 교통체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며느리가 밤에 뒤척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것을 90세 할머니가 고수 한 줌으로 해결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밤에 뒤척이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90세 할머니가 고수 한 줌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는 아주 흔한 고수입니다. 고수풀은 차가운 샐러드에도 수프에도 아주 맛있습니다. 고수풀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전통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고수풀이라고 합니다. 고수풀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톡 쏘는 효과가 있어 발진을 없애고
소화를 시키며 식욕을 돋우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럼 고수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돼지고기 충전제 300지. 돼지고기는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을 37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속이 더 촉촉하고 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고수풀 100지. 최고 품질을 보장하려면 신선하고 녹색이며 향기로운 고수를 선택하세요. 양파이. 녹색 부분이 더 많은 파와 노란, 잎이 없는 신선한 잎을 선택하면 충전물에 독특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생강 작은 조각 1개. 생강의 순수한 매운맛을 보장하려면 피부가 매끄럽고 손상이 없으며 싹이 없는 생강을 선택하십시오. 완탕 포장지 적당량. 만두피의 개수는 먹는 사람 수와 개인의 입맛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먼저 고수풀, 특히 뿌리에 있는 침전물을 잘 씻어서 물기를 빼고 잘게 썰어주세요. 속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가능한 한 가늘고 균일하게 자릅니다. 다음으로 양파와 생강은 껍질을 벗겨 씻어서 잘게 썬 대파, 생강은 아주 곱게 다진 생강으로 썰어 따로 보관해 주세요. 잘게 썰수록 속재료에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크고 넓은 그릇에 돼지고기 소를 담고 다진 고수, 다진 파, 다진 생강을 넣습니다. 소금, 간장, 진간장 선택사항, 백후추가루, 치킨 에센스 또는 MSG를 순서대로 넣고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한 방향으로 고르게 저어줍니다. 교방 과정에서 조미료가 고기 충전물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그런 다음 물을 소량씩 여러 번 첨가하고 매번 첨가한 후 완전히 저어 고기 충전물이 촉촉하고 탄력 있게 될 때까지 고기 충전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참기름을 첨가하면 고기 충전제의 수분과 풍미를 가둘 수 있어 충전제가 조미료의 풍미를 완전히 흡수하여 충전제의 풍미가 더욱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2. 완탕 만들기. 완탕 포장지를 가져다가 손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후속 작업을 용이하게 하려면 완탕 포장지의 방향에 주의하세요. 작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해 적당량의 내용물을 덜어 빵 껍질 중앙에 올려주세요. 충전제의 양은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포장 시 충전물이 넘치기 쉽고 너무 적게 채우면 맛과 포만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탕 포장지를 반으로 접어 한쪽 끝을 먼저 단단히 집은 다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장자리를 점차적으로 집어 충전물이 새지 않고 완전히 감싸지도록 하십시오. 반죽할 때 힘은 적당해야 만두 껍질이 깨지지 않고 밀봉이 보장됩니다. 3. 완탕을 요리하세요. 라비올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넓은 냄비에 충분한 물을 추가합니다. 물을 센 불로 끓여서 빨리 끓도록 하세요. 물이 끓으면 포장된 만두를 냄비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만두를 넣을 때 만두가 서로 달라붙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이 다시 끓으면 작은 그릇에 찬물을 넣으세요. 이 단계에서는 물의 온도를 낮추어 완탕 포장지가 너무 익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완탕의 내부를 익힐 수 있습니다. 완탕이 모두 떠서 익을 때까지 찬물을 23번 반복하세요. 완탕이 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탕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만 안정과 질감을 보장하기 위해 12분 더 조리하세요. 익은 만두를 꺼내 준비된 그릇에 담아주세요. 맛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랫동안 물에 담가 두지 마십시오. 4. 수프를 준비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수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을 잘게 찢어 그릇에 담고 말린 새우를 넣어 해산물의 감칠맛을 더하고 다진 파와 고수를 뿌려 향을 더한다. 완성된 만두를 그릇에 담고 적당량의 육수와 방금 익힌 뜨거운 국물을 추가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국물의 맛을 살려주어 국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뿌려서 전체적인 향과 맛을 향상시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좋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세요.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2.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편안한 매트리스, 베개, 침구를 선택하세요. 3. 잠들기 전 휴식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점차 줄여보세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극적인 물질 피하기. 오후 저녁에는 커피, 차,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 흡연과 음주를 피하세요. 5. 적당한 운동. 낮에는 걷기, 달리기, 수영 등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한다. 6. 식생활에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세요. 7. 양치질, 세수, 근육 이완 등 좋은 취침 습관을 길러 몸과 뇌가 곧 잠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8.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호흡, 요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9. 낮잠 시간을 제한하세요. 낮잠 시간은 밤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너무 길지 않아야 합니다. 10. 침대에서는 일, TV 시청 등 수면과 관련 없는 일을 피하여 뇌가 침대와 수면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서 발차기를 하면 혈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을 예방하고 몸 전체의 경락을 열어줍니다. 혈전과 심장병을 동시에 예방하려면 어느 부위를 걷어차야 할까요? 인간의 송아지입니다. 노인, 특히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종아리를 걷어차는데 이는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심장, 혈액의 순환 능력의 균형을 맞추고 신체의 혈액순환을 크게 촉진할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심장 질환에는 모두 이점이 있습니다. 낮에 앉아있을 때 의식적으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발을 구부리면 혈액이 다리의 동맥과 혈관에서 각종 혈관과 모세혈관으로 빠르게 흐르도록 하여 인체의 다리와 각종 조직의 몸은 완전히 영양을 공급받아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 먼저 한쪽 발의 발등으로 종아리 중앙에 위치해 성산점 CHNGSHAN 포인트를 걷어차고 교대로 반복적으로 종아리 근육의 수축 능력을 가속화합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리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루에 3분씩만 반복하세요. 사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도 아니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아침에 3분간 이마를 문지르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3분간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르면 면역력 향상,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뇌과다로 인한 기억력 감퇴, 기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방법. 손가락을 이마에 대고 앞뒤로 수십 회 문질러 따뜻하게 해주세요. 또 다른 예. 아침에 3분간 유방 확장을 하면 흉선이 활성화되고 질병 저항력이 향상됩니다. 흉선은 인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면역기관으로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발달하여 활발하지만 30이 지나면 해마다 쇠퇴하고 기본적으로는 60세가 되면 위축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움직이기를 꺼린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 확대술을 하면 위축된 흉선을 활성화시켜 노인들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확대술은 가슴량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심장질환과 유방암 예방, 통증 완화, 심장보호, 체온 유지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가슴을 곧게 펴고 복부를 안쪽으로 두고 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리고 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립니다. 팔을 구부려 가슴 앞에 놓고 땅과 평행을 유지하세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팔을 양쪽으로 흔듭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가슴을 펴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팔을 구부립니다. 아침 3분 만에 머리 빗기, 검은 머리와 뇌건강. 삼국시대 말기에 형이상학자 기강은 온에서 봄 3월에는 매일 아침 머리를 100번, 200번 빗어라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머리를 빗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건강과 건강에 좋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빗는 것은 머리의 경락을 적절하게 자극하여 정신을 더욱 명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손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더 빛나고 흰머리가 나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3분간 머리를 빗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 대신 빗을 사용할 경우 빗의 이빨이 너무 날카롭거나 촘촘하지 않아야 하며 빗 속도도 너무 빠르지 않아야 머리카락 당김을 줄이고 두피를 보호할 수 있다. 낮에 3분간 귀를 문지르면 귀와 시력이 좋아집니다. 귀가 따뜻해질 때까지 양손으로 문지르고 계속해서 문지르면 난청, 이명, 청력 상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사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눈을 감고 마사지를 받은 후 눈을 뜨면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 집게손가락 가운데 부분을 귀 앞쪽으로 누르고 엄지손가락을 귀 뒤쪽에 대고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밤에 3분간 이를 두드려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라. 치태치는 신장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법이다. 신장은 뼈를 관장하고 이는 뼈의 남은 부분이다. 당나라의 유명한 의사인 손사묘 SIMIAO는 아침에 이를 300번 두드리는 것을 주창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태핑을 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치주 조직의 재생 능력이 향상되어 치아를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깔끔하고 하얗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방법 두드리는 횟수는 36번입니다. 이를 두드린 후 입안에 액체를 천천히 3번 삼키세요. 그런 다음 왼손의 합구점을 번갈아 누르고 치아를 36회 두드립니다. 밤에 3분간 복부를 문지르면 변비 해소와 질병 퇴치 효과가 있습니다. 배를 문지르는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첫째, 장을 깨끗하게 하고 둘째, 소화를 잘 시키며 셋째, 기분을 좋게 하고 넷째, 몸이 튼튼해지면 몸에 오래되고 만성적인 질병이 없어지게 됩니다. 천천히 사라집니다. 방법 복부를 문지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워서 오른손을 사용하여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문지르며 배꼽부터 시작하여 복부 전체를 문지르는 데까지 점차적으로 원을 그리듯 넓혀줍니다. 반죽할 때 힘을 가하면 횟수는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십 번 반복한 후에는 왼손으로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수십 번 반죽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밤에 3분간 분수를 눌러 편안한 잠을 즐겨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씻은 후 용치 안점을 마사지해주세요.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간을 진정시키며 시력을 좋게 해줍니다. 방법 뜨거운 물로 발을 씻은 후 왼손 손바닥으로 오른쪽 발의 용천점을 뜨거워질 때까지 60회 마사지하고 그런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의 용천점을 마사지합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발을 60번 누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3분 만에 하나씩 쌓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성이 목욕할 때 이런 특별한 부위를 덜 만지는 것 외에도 물의 온도를 이 수치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이 목욕할 때 이런 특별한 부위에 손을 덜 대는 것 외에도 물의 온도를 이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즘은 여름이라 매일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여름에는 목욕을 자주 하고 하루에 한 번 목욕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루에 2번 또는 여러 번 목욕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샤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몸에 해롭지는 않나요? 사실 여자들이 샤워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목욕할 때 이런 특별한 부위에 손을 덜 대는 것 외에도 물의 온도를 이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귀. 많은 소녀들이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게 되므로 귀를 청소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이는 실제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 귀 속에 있는 쓰레기는 고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청소하면 고막은 보호 기능을 잃게 되고 귀 내부 부품은 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벌레나 세균이 귀에 들어가면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귀 안쪽 피부가 쉽게 긁혀 염증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배꼽. 배꼽은 우리의 매끈한 배에 나타나는 함몰부로 이곳에는 더러운 것을 숨기기 쉽습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 소녀들의 저항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소녀들은 본질적으로 소년들보다 약합니다.
먼지는 신체 표면의 일부 박테리아를 축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양이 적고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꼽을 너무 깨끗하게 씻으면 체온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장이 차가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분과 찬 공기가 체내로 유입되어 쉽게 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부인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소녀들의 사적인 공간. 몸을 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을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부인과 질환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를 청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하게 세척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약액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사실 각종 질병이 없다면 약액을 이용한 세척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의 식염수 마이너스 알칼리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세균 감염으로 이어져 부인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목욕할 때는 헹구기만 하면 된다. 4. 목욕 온도.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과 찬물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각 수온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뜨거운 물로 씻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온도는 주로 40도 정도이며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에 이러한 온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뼈질환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뜨거운 목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일 것입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몸을 식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목욕 과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목욕 후 잠자리에 드는 효과가 뛰어나며 따뜻한 물에 자주 몸을 담그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증가하고 식욕이 좋아지며 이전보다 안색이 좋아집니다. 차가운 물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찬물 샤워를 권장하지 않으며 매우 뜨거울 때 찬물을 마시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찬물을 매일 사용하면 운동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반응을 자극하고 혈관의 탄력을 강화하며 동맥 경화증, 고혈압,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부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안전하며 달성하려는 효과에 따라 온도 범위가 잘 제어됩니다.